잘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시죠? 요즘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중요한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MBTI. 너무 중요해요. 글쎄, 저는 옛날에 테스트를 종이로 네. 해본 일이 있는데 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찾아드릴게요.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세요?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세요? 원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새로운 풍물을 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집에서 자는 게 최고예요. 이이신데 아이로 살짝 바뀌신 그런 느낌이겠다. 그런가요? 그럼 모든 걸 좀 계획해서 하시는 편이세요?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이성적으로 하는 일은 매우 계획적으로 하는데 치밀하게. 네.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거든요. A 경우, B 경우, C 경우 뭐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때 이기고 그게 아닌 건 저는 여행 가면은 여행 계획표 짜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여행은 또 피시네. 그냥 그때 가서 결정되는 대로. 아무튼 굉장히 복합적인 성향을 그러네요. 갖고 계시다. 알 수 없다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사시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은 누구인지. 가장 큰 건 역시 어머니일 것 같아. 어머니. 네. 어머니 품이 너무 좋았고 어머니 너무 애틋했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미안했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어머니한테 같이 있으면 다 잊혀지는 정말 하늘 같은 품.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꼈죠. 사랑의 매도 좀 드셨어요? 어머니는 전혀 저한테. 저는 어머니한테 맞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많이 맞아봤어요? 맞아서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저는 맷집이 장난 아니에요. 나 엔간한 걸로 나는. 그리고 또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지. 어릴 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웠겠죠. 어떤 이유로? 일단 이제 장애가 생겼고 팔이 이렇게 그때 휘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미래도 암울하고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고. 그럼 또 반대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제가 공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이제 성남시장 할 때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거기가 한 100만 가까이 되긴 한데 표정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전에는 시 공무원 그럼 뭐 화나고 짜증나는 표정.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면서 진짜 서로 인정해주고 가족 같은 거예요. 정치하시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 그런 게 궁금해요. 정치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이런 기억들이 참 그런데 어머니가 제 손잡고 공장에 내다 줬거든요. 그리고 4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14, 5, 6 뭐 이럴 때죠. 그때에 비하면 일상적인 삶조차도 행복하고 이제 그게 걸음 같은 건데 잘못 썩으면 악취고 잘 썩으면 훌륭한 퇴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다 엄청난 재산이 된 것 같아요. 사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잘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공직자로 매우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직자가 된 이유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나름은 성과 있게 해냈고 그 인정들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 어린이집에 과일 공급해 준 거.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과일이 공급이 안 됐나요? 그건 그냥 일반 간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했는데 그걸 못 먹는 데도 많고 사실 얼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시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전부 과일을 공급해 줬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과일값이 비싸서 못 사 먹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국산으로 가장 우수한 농작물로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실컷 먹고 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사용됐는데 제가 어릴 때 과일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시장에 밤늦게 되면 이제 내일은 못 파는 그런 과일들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주워 오세요. 그 우리는 밤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 이래가지고 우모해가지고 내일 때문에 썩으니까 다 그 자리에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진짜 피부만큼은 과일로 맨날 마사지 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진짜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신? 아니 뭐 바르세요? 팩 같은 거 뭐 하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약간 화장을 했고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말하는데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좋으시구나. 원래 회복력이 엄청 빨라요. 길바닥에 내놔도 금방 살아나. 엄청 피곤하다가도 한 2, 30분 자고 나면 싹 살아나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후회되는 일, 뭐 이것저것 많죠. 인생이 다 실수 덩어리인데 제가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가족들하고 싸운 거지. 그게 또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았죠. 우리 후보님이 보신 드라마 중에 가장 인생 드라마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중요해. 왜냐면은 책은 많이 물어보지만 드라마는 잘 안 물어볼 거예요, 후보님한테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또 맡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시느냐에 따라 그 성향을 또 알 수 있어요. 웃자고 뽑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이거 심리적으로 파고들려고 뽑은 질문이에요. 가끔 시간 나면 제 아내하고 둘이서 드라마를 보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마침 시간이 좀 나가지고 폭삭 속았어요. 100% 오열하셨다고. 아내가 재밌다고 보라고 그러길래 뭐 뻔하겠지. 일본보다 그날 밤새 다 봤어. 정말 나중에 눈에서 진물이 나. 너무 진물었어. 예. 근데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생각을 하나 정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흥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가장 토속적이잖아요. 그 고부 갈등, 대한민국의 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장 문화. 네네. 이게 다른 나라에 과연 먹힐까? 맞아. 근데 이게 먹히잖아요. 워낙 그거 놀랬어요. 한국 세종학당이라고 외교 공간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 풀로 찬대요. 그리고 한국말을 일부러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와보고 싶어하고 푸드, 드라마, 영화, 팝.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화의 최고봉이 민주주의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성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아테네, 아고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 이렇게 떠올 거예요. 응원봉 뭐야. 사실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혈로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는 게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2번씩이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의 결정판 같은 거. 이게 아마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게 될 거예요.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길이 문화에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또 그쪽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네요. 김진애 씨 이제 뭐 구독자가 막 1억 명 되고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후보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가장 친한 친구. 저는 요새는 아내가 친구가 된 것 같은데? 가족 빼고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삐져서 안 됩니다. 안 돼. 요새 제가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동창들 만나세요? 잘 못 만나죠. 그냥 SNS는 하고. 중학교도 아니죠? 우리는 중학교는 안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안 다녔고. 우리는 공장 생활을 같이 한 친구들 만나죠. 아직도 연락하세요? 연락하죠. 혹시 노래방 애창곡 있으세요? 밤에 떠난 여인 좋아하는데 밤에 떠난 여인 이 가수가 누구예요? 하남석이라고요. 하남석. 76년 겨울에 이 노래를 배웠어요. 이 노래가 왜 좋으세요? 처음 배운 노래예요. 처음 배웠구나. 처음 배운 유행가. 밤에 철야하면서 밤 2시에 끝나면 4시까지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놀거나 그랬지. 조금 최근 뭐 김건모 약간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신다면?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이거 해보세요. 아파트 369, 369 이거 하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요거 3개를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세기만 하면은 그 중앙선 안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 유턴을 하려면 이렇게 이 차선을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
유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빨리 돌겠다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만큼 안 가는 거죠. 그럼 뒷차는 어떻게 돼요? 그럼 차끼리 막히죠 이렇게. 요 얌체. 그게 이기심의 발로거든요. 왜냐면 이게 작은 이기심이 엄청난 피해를 끼치거든요. 우리는 큰 일을 뭘 정리를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요. 이 작은 일들을 정상적으로 하는 건 쉽잖아요. 기초 질서를 좀 더 확립하겠다. 초보적 상식,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지키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거든? 그런 거라든지 바가지 요금. 요새 수드메 뭐 그 유행이라며요. 수드메 갑질이라고. 아, 예, 결혼할 때 스드메. 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비난받는다는 거 하면 자제하죠. 그런 거라든지 안표 장난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힘들리지 않고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작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 거. 이건 마음만 좀 쓰면 되거든요. 이게 배려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배려보다는 좀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정책을 약간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토론 같은 데 보면 AI 뭐 이렇게 고급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소득 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고급 용어 많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여기서 안 하시면 난 그게 약간 찝찝해. 아니 근데 후보님 저희도 어느 정도 해명을 좀 할게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주력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가짜 앰뷸런스를 없애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앰뷸런스 가면 안 비켜줘요. 저 가짜다 이래가지고. 왜 안 비켜주냐? 제가 환자가 진짜 실려있다고 생각하면 비켜주죠.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앰뷸런스들이 가끔씩 빨래 싣고 달리더라. 삐뽀 하고 갔는데 사고가 난데 보니까 빨래감 싣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안 비켜줘. 속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이 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름의 장치가 있어요. 이 운행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갔음. 근데 이걸 가짜로 써요. 그리고 원래 앰뷸런스는 GPS를 달면 돼. 그럼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달게 하고 일지를 제대로 안 쓰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한 번 어기면 영업정지, 두 번 어기면 취소.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 좀 하자. 궁금한 정책 뭐 누나가 먼저 해봐요, 일단. 고급다면 접수하 누나가 먼저 해봐요, 일단.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한국은 큰일 났다, 뭐 세게는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저출산이 그렇죠. 지금 너무 심각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밖에서 우리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저출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명을 낳아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0.7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죠. 네. 이게 심각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출생률 낮은 경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없으면 경제고 뭐고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뭐 아이 낳아서 키우고 또 그 자체가 또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망이야. 내가 아이 낳아 키우다가 내 인생도 꼬이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가지고 얘네들 다 뒷바라지하다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얘네들이 날 부양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도 그렇게 나보다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사실은 정말로 출산을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특정한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저출생 문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없이 돼요. 그 나뭇잎을 막 붙잡아 매 놓는다든지 그 나뭇잎이 어떻게 하다고 되질 않아요.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줄기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뿌리는 불평등이에요. 양극화. 그러니까 너무 격차도 심하고 우리 사회 자원과 기회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여기서 썩어 남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없어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 기회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좀 골고루 나눠지면 잘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편중이. 근데 이 불평등 편중된 거를 완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뺏을 수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된 거를. 그래서 산업을 지금부터 재편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응용 능력이 정말로 뛰어나요. 일단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아요. 부지런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뭘 몰입해서 잘해요. 골프, 사격, 뭐 쏘는 거 잘하잖아요. 손 만지는 거, 정밀, 뭐 기계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인데 응용 인공지능 이 영역이 상당히 괜찮다. 예를 들면 진경 씨처럼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화 할 수 있어요. 진경 씨나 이 팀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부 데이터화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 이런 자세까지. 이런 데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게 문화산업. 이게 우리가 강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회나 성과를 불평등, 불공평하게 배분해 왔다면 여기서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누리자. 이러면 이제 벌어지는 각도가 좀 줄어들겠죠. 조금씩. 그런 희망이 생기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이 정책이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한쪽을 몰아줬어요. 둘이 너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이, 그래 일로 몰빵, 수도권에 몰빵, 어느 기업에 몰빵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지금부터는 나눠야죠. 지방과 수도권도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기회를 조금 더 나누자. 예를 들면 5년 안에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지면은 사람들은 희망을 갖겠죠.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갑자기? 밤에 떠난 여인. 노래 시키려고요? 예, 노래죠. 또. 자, 켜져 있습니다. 네, 음악 갈게요. 하얀 손을 들며 아직 아니야? 예, 노래가 잘 나옵니다. 예.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맘에 내 몸에 오면 몇 년 만에 보는 노래죠. 아니, 근데 감성 있으시고 노래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뭔 노래를 잘해요? 미성이시네요. 예. 아니, 후보님 저 시장하시죠? 식사 여태까지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좀 삼겹살을 좀 구우려고. 저 참기름 소금장 좀 주시면 안 돼요? 쌈장이. 네. 삼겹살은 소금이랑 후추에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쌈장에 먹는 게 난 더 좋던데? 아, 잘 구우셨네요.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는데요? 와, 너무 맛있다. 맛있게 지금 잘 먹겠다. 고기 어디 거야? 일본에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 마지막 개수 언제잖아? 마지막 개수. 뭘 뜬금없이 진짜 궁금해. 과연 이재명 후보님의 마지막 개수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그게 얼마나 민감한 얘기인지 모르시구나. 기억을 못해도 문제, 기억을 해도 문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는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린 경우가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부부싸움 안 하시죠? 그건 안 해요. 옛날 많이 했지. 옛날에 뭐 때문에 하셨어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하찮은 사유들이지. 근데 대개는 다툼이 심해지는 이유는 다툼이 시작되면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섭섭했던 얘기만. 그 기억이 서로 달라. 다 자기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정치인이 안 됐으면 정치인이 뭐 안 하셨을 됐어?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네. 여행 유튜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죠. 요즘 여행 유튜버들 성공한 사람들 많던데? 그럼요. 예. 아, 후보님도 유튜브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여행. 여행 컨텐츠 만드세요, 후보님. 근데 누가 볼라나? 그 돈이 돼야죠. 아니, 뭐 지금도 돈은 안 돼 보이던데. 오늘 인간적인 후보님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가발 한번 써볼까? 아, 진짜요? 네.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내 걸로 하나 찍어. 아주 좋아. 좋아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되자